제2024년 11월 27일 서울 동부권과 경기 양평에 대설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한국의 폭설 속에서 독일 교통 전문가는 압도적인 희망을 얻었다 합니다. 전 세계가 놀랐다는 한국의 겨울,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라릭 폰 슈탈입니다.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교통 전문가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새벽의 서늘한 빛 속에서 아파트를 나설 때마다 효율성과 정밀함에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약간의 답답함을 느끼곤 해요. 베를린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정확한지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어딘가 부족한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한 시간표와 스케줄 너머의 따스함이나 인간미가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 저는 독일의 웅장한 기차들이 시골을 가로지르며 달리는 모습을 보며 자랐어요. 아버지께서 멀리 떨어진 도시와 가족들을 잇는 그 기계들의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도 언젠가는 그 위대한 기계들, 즉 기관차와 버스의 세계에 발을 들이고 싶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교통에 대한 열정은 점점 커졌고, 결국 베를린의 버스와 기차가 제 시간에 움직이도록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무수한 보고서와 기술적인 세부사항에 몰두하면서 문득 효율성만으로 충분할까? 라는 의문이 제 마음 한켠에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제 동료들은 우리 시스템의 엄격한 규칙과 정시성을 칭찬하며 이것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저 마음 한구석에서는 숫자와 시간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단순히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한 가족처럼 보살피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커져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혁신적이고 활기차며 기술만큼이나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뭐가 그렇게 다를까? 라고 약간은 무시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제 머릿속은 이미 전통적인 베를린식, 즉 엄격하고 질서정연한 다소 딱딱한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제 안 깊은 곳에서 호기심의 불꽃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즐겨 찾는 중앙역 근처의 카페에 앉아 뜨거운 커피 한 잔을 홀짝이며 기술과 인간미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교통 시스템에 대해 상상해 보았어요. 사용자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시스템의 아이디어는 지친 일상 속에서 한 줄기 신선한 공기처럼 다가왔어요. 설렘과 불확실함이 동시에 밀려오면서 과연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수많은 밤을 잠 못 이루며 자료를 찾아보고 마음이 설레던 끝에 제 인생을 바꿀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바로 한국 서울로 직접 가서 전설처럼 들려오는 그 시스템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이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마치 익숙한 베를린의 거리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것과 같았어요. 익숙한 것을 떠난다는 두려움과 동시에 새로운 것을 발견할 기대감이 공존했어요. 몇 주 동안 저는 서울에 관한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서울의 문화와 생활 방식,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는지에 대해 책과 자료를 통해 열심히 공부했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통근자가 소중하며 모든 의견이 귀하게 여겨진다는 사실이 저를 매료시켰어요. 현대 기술과 시민에 대한 진심 어린 배려가 어우러진 모습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제 업무에 대해서도 단순한 효율성을 넘어 따뜻하고 사용자 중심적인 교통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는 욕구가 점점 커져갔어요. 비행기 탑승 전날 밤, 저는 베를린의 조용한 거리를 걸으며 어린 시절의 추억과 한때 마법처럼 느껴졌던 기차,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의문을 품어왔던 엄격한 시스템에 대한 기억들을 곱씹었어요. 제가 떠나려는 것들에 대한 약간의 슬픔과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어쩌면 이번 여행이 새로운 무언가를 베를린에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다음 날 아침 비행기에 오를 때 제 가슴은 두근거림으로 가득 찼어요. 사랑하는 도시를 창밖으로 바라보며 깊은 애착과 동시에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기술과 인간의 따스함 사이에 균형을 찾으려는 제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다른 문화의 접근 방식을 경험함으로써 베를린에 돌아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워진 사명감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랐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어릴 적부터 들었던 이야기들과 품어왔던 꿈들을 되새기며 생각에 잠겼어요. 사용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게 대우받는 시스템을 상상했고,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미소 짓는 얼굴들을 마음에 그렸어요. 그리고 단순히 서비스를 넘어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커뮤니티 같은 교통 미래의 가능성을 꿈꿨어요. 그런 생각들이 저를 점점 더 결심하게 했고, 비행기가 하강을 시작할 때쯤에는 흥분과 결연한 의지로 가득 찼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저는 이번 여정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임을 확신했어요. 저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를 직접 배우며 그 경험들이 기술과 따뜻함이 어우러진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밑거름이 되길 기대했어요. 제 오랜 의심이 희망과 기대감으로 바뀌는 순간이었고, 그 순간이 바로 제 여정의 진정한 시작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서울에 도착한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온몸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공기는 서늘하고 상쾌했는데 베를린의 이른 아침의 낯익은 차가움과는 전혀 달랐어요. 분주한 공항을 지나며 저는 마치 또 다른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기분이 들었어요. 밝게 빛나는 조명, 규칙적인 안내 방송 소리, 그리고 친절한 직원들의 미소가 에너지와 희망이 넘치는 이 도시에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밖으로 나오자마자 저는 서울의 정돈된 혼돈에 바로 매료되었어요. 거리에는 보행자들이 정해진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고, 차량들은 계획적으로 설계된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며 디지털 전광판에는 다채로운 광고와 중요한 교통정보가 반짝였어요. 모든 세부사항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며 제 가슴은 기대감으로 빠르게 뛰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제가 꿈꿔왔던 시스템이 바로 이겁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택시를 잡았고 택시 기사님께서 따뜻하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실 때 언어는 제가 탐험하고 싶었던 친근한 문화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기사님의 진심 어린 열정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은 정말 오감이 만족되는 경험이었어요. 네온 불빛이 현대적인 유리 건물에 반사되어 만들어내는 만화경 같은 풍경, 정돈된 노점상들의 정교한 배치, 그리고 결코 잠들지 않는 도시의 부드러운 웅성거림이 어우러졌어요. 제 머릿속은 베를린을 떠올리게 했는데 그곳은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활기찬 맥박이 부족했던 느낌이었어요. 이동하는 동안 서울이 전통과 현대를 얼마나 멋지게 조화시키고 있는지 감탄했어요. 곳곳에 자리한 고궁이 미래지향적인 고층 빌딩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마치 저의 모국처럼 역사가 깊은 곳에서 과거와 현재가 부딪히지 않고 오히려 완벽하게 어우러져 춤추는 듯 했어요. 어릴 적 유럽의 옛 도시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그 어떤 이야기보다 제 눈앞에 펼쳐진 생생한 풍경이 더 큰 감동을 주었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도시의 맥박을 담은 듯 큰 창문이 있는 세련된 건물에 들어서자 예상치 못한 감동이 밀려왔어요. 제 방은 나무가 늘어선 분주한 거리와 활기찬 카페들이 보이는 전망을 가지고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차분하고 마치 안무처럼 정돈된 모습이었어요. 입구 근처에 설치된 디지털 스크린에는 버스와 기차의 실시간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공상과학 소설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최첨단 기술과 따뜻한 공동체 의식이 어우러진 시스템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기로 했어요. 밤하늘 아래 도시가 내뿜는 초대하는 듯한 빛에 이끌려 그 생동감 넘치는 맥박을 직접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북적거리는 거리를 따라 걷다 보니 전통 한국 음악을 선보이는 길거리 공연자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었고, 근처 카페에서는 팝과 전자음악이 어우러져 현대적인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저는 작은 분식점 앞에 잠시 멈춰 섰는데 매콤한 떡볶이와 갓 구워낸 꼬치의 향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곳의 점원인 중년의 여성분께서 어서 오세요. 라고 친절하게 맞이해 주셔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잠시 현지 음식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는데 그녀의 따뜻한 인상 덕분에 저는 금세 집에 온 듯한 편안함을 느꼈어요. 간단히 한 입 먹으면서 저는 도착 전에 들었던 여러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교통 시스템이 기술과 시간표 이상의 무엇으로 구축될 수 있겠냐며 회의적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 정보와 문화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모습을 보면서 제 의심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효율성과 인간적인 배려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커져갔어요. 베를린에서는 효율성이 숫자와 시간표로만 측정되었지만 여기서는 일상 속에서 웃음으로 그 가치를 측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이디어와 스케치로 가득 찬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디지털 스크린에 표시된 실시간 데이터, 밝고 정돈된 거리, 그리고 도시를 생동감 있게 만드는 작은 상호작용들에 대해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이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실천들이 저희 고향의 교통 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머릿속이 온통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찼어요. 기술과 공동체 정신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는 모습이 서울의 모든 곳에서 느껴졌어요. 오늘 낮 버스를 기다리던 중에 만난 한 현지 통근자와의 대화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그분은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디지털 디스플레이 덕분에 하루 일정을 계획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은 이 시스템이 단순히 시간 맞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소중하게 여겨지도록 해준다고 강조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베를린에서는 효율성이 숫자와 시간표로만 평가되었지만 여기서는 매일의 미소 속에 그 진정한 가치가 담겨 있었거든요. 저는 서울이 단순한 첨단 기술 도시가 아니라 모든 개인이 소중히 여겨지는 살아있는 공동체임을 점점 더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단순히 관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배우러 온 것이고 아마도 이 경험을 베를린으로 다시 가져가고 싶었어요. 제가 내딛는 한 걸음, 나누는 한마디, 그리고 마주한 모든 풍경들이 제 과거와 가능성 가득한 미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으로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를 바라보며 저는 차분하면서도 설렘이 가득한 확신을 느꼈어요. 앞으로 펼쳐질 여정이 저의 교통과 공동체에 관한 모든 생각들을 도전하게 할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바로 그 도전이 제가 필요로 했던 것이었어요. 창가에 앉아 도시가 밤을 밝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 속에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드디어 서울교통공사의 매니저이신 이수진님을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그녀의 친절함과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에 이 놀라운 시스템이 어떻게 원활하게 운영되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호텔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은 후 저는 교통통제센터로 향했어요. 그 건물은 현대적이었고 큰 유리벽이 이른 아침 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제 눈은 휘황찬란한 광경에 휘둥그레졌어요.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들이 도시 전체의 실시간 지도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각 스크린은 서울의 다른 부분을 엿볼 수 있는 창문 같았어요. 버스와 기차 심지어 몇몇 정비 차량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한눈에 보였고 저는 그 모든 세부 사항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그러던 중 책상 위에 서류, 커피잔, 그리고 데이터가 쏟아지는 컴퓨터가 어지럽게 놓여있는 자리 뒤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폰 슈탈 씨 맞으시죠? 그 목소리에 이끌려 돌아보니 다정한 눈빛과 차분한 미소를 지닌 여성을 보았어요. 저는 이수진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해 주셨죠. 그녀의 존재는 저에게 큰 안도감과 영감을 주었어요. 마치 교통에 관한 전혀 새로운 비밀들을 배워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수진님은 센터 안을 안내해 주시면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걸어가시면서 각 구역을 가리키며 여기는 버스 위치를 모니터링하는 곳이고 이곳은 기차를 추적하는 곳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녀의 부드러우면서도 자신감 있는 말투에 저는 하나하나 귀 기울이며 마치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을 맞춰 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렇게 첨단 시스템이 어떻게 완벽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저는 자연스레 우리 베를린의 딱딱한 방식과 비교하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 우리는 서울의 실시간 지도가 나타난 거대한 스크린 앞에 멈췄어요. 스크린에는 각 버스와 기차를 나타내는 깜빡이는 점들이 보였어요. 이수진님은 폰 슈탈 씨, 보시다시피 저희 시스템은 단순히 기계와 시간표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베를린에서 오랜 시간 시간표와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매몰되어 사람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모든 세부 사항이 시민들을 위한 배려로 디자인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수진님께서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메시지와 피드백을 보낼 수 있는 작은 스크린을 보여주셨을 때였어요. 저희는 모든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라고 덧붙이시더라고요. 그녀의 얼굴에서는 사용자들의 필요를 귀담아 듣는 이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기술과 인간적인 따뜻함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는 제 회의감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효율성과 공감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희망의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대화는 더 활발하게 진행되었어요. 한 젊은 기술자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와 이수진님, 블루라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알리자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미소 지으며 함께 한번 살펴봅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녀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집중한 눈빛으로 정보를 훑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기술자는 한 버스가 사소한 기술적 문제로 평소 경로에서 벗어났다고 설명했는데 이수진님은 곧바로 작업팀과 협조하여 승객들에게 안내하고 안전을 확보할 계획을 신속히 마련하셨어요. 저는 그녀가 위기를 이렇게도 수월하게 관리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대응하는 그녀의 모습은 진정한 리더십이 단순히 상황을 통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배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어요. 짧은 휴식 시간 동안 이수진님과 저는 통제센터의 한적한 구석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녀의 여정에 대해 여쭤보았어요. 이수진님, 이렇게 멋진 시스템을 이끌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라고 말하자 그녀는 편안하게 등을 기대며 어린 시절 공동체가 모든 것이었던 작은 한국의 마을에서 자라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도전과 실패의 경험, 그리고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교통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강한 믿음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녀의 말은 단순하지만 강력했고 저는 그 고난과 열망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저로 하여금 독일에서 자라면서 항상 탁월함을 추구하도록 격려받았지만 때로는 공동체 정신이 희생되곤 했던 제 경험을 떠올리게 했어요. 베를린에서는 효율성이 때때로 공감과 따뜻함을 누그러뜨리곤 했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며 시스템을 완성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그녀가 말씀하실 때마다 제 안에는 점점 더 돌아가서 바꿔야겠다는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통제센터를 떠나기 전 이수진님은 저에게 작은 노트북을 건네주셨어요. 그 안에는 여러 아이디어와 메모들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이 노트가 폰 슈탈 씨께서 교통이 단순한 과학이 아니라 사람을 배려하는 예술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죠. 저는 그녀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곳 서울에서 기술과 인간미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발전의 파트너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 통제센터를 나서면서 저는 설렘과 감사, 그리고 새로운 사명감이 뒤섞인 마음을 느꼈어요. 제가 본 모든 이미지와 경험한 모든 상호작용들이 앞으로 제가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이수진님은 단지 첨단 교통 시스템만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기술과 인간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미래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셨거든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채 건물을 나서며 이 도시가 제게 어떤 다른 교훈을 준비하고 있을지 기대에 부풀었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효율성과 따뜻함이 함께 어우러진 비전을 향해 다가가게 해줄 것임을 확신했어요. 하루가 평소처럼 시작되었지만 저는 서울의 교통과 공동체, 정신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이 한창 눈보라에 시험대에 오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른 아침, 저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 속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도시를 더 탐험할 수 있는 날이었거든요. 재킷을 걸치고 서늘한 아침 공기 속으로 내디디면서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그리고 어색한 정적이 감돌았고
하늘에는 어둡고 소용돌이치는 구름들이 가득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불안했어요. 베를린에서 겪었던 경험들이 떠올랐거든요. 베를린에서는 폭설이 오면 늘 지연과 혼란이 뒤따르곤 했어요. 제 마음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곧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눈송이들은 크고 부드러우면서 무거웠고 바람에 휩쓸리며 거칠게 춤을 추듯 떨어졌어요. 인도가 빠르게 눈으로 뒤덮이고 버스 정류장 주변에도 눈이 쌓이는 걸 보면서 제 설렘은 걱정으로 바뀌었어요. 이 교통 시스템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호텔 근처 버스 정류장으로 서둘러 갔어요. 눈보라 속에서도 도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도착하니 이미 많은 분들이 모여 계셨고 걱정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동시에 전에 본 적 없는 차분한 결의가 엿보였어요. 모두들 두툼하게 옷을 입고 있었고 목도리를 서로 나누며 바람이 매섭게 불어도 부드럽게 웃고 있었어요. 한 무리의 현지인들이 눈을 치우고 도로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 한 줄기 희망을 안겨주었어요. 잠시 기다리는 동안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마련된 작은 갑 한 대 뒤에서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젊은 분,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로 근처 카페의 주인이신 박진우 씨였는데요. 그는 맛있는 커피뿐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기꺼이 도와주시기로 유명하셨어요. 따뜻하고 안심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여기 커피 한 잔 드세요. 추위를 조금이나마 달래실 거예요.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의 친절에 감사하며 커피를 받았어요. 바로 그때 시끄러운 소리가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헤드라이트가 폭설 속에서도 힘겹게 길을 뚫고 나아가는 버스가 보였거든요. 저는 박진우 씨와 몇몇 자원봉사자들이 삽과 빗자루를 들고 버스 정류장과 버스가 지나갈 길을 눈을 치우기 위해 급히 뛰어나가는 모습을 경이롭게 지켜보았어요. 그들의 결의와 팀워크를 보면서 저는 깊은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베를린에서는 이런 폭설 때면 사람들 대부분이 각자만의 방식으로 조용히 버티곤 했는데 여기서는 공동체가 하나 되어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저도 함께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 자원봉사자분이 건네주신 삽을 들고 그 작은 그룹에 합류했어요. 눈을 파낼 때마다 제 의심들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저는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고 이 놀라운 공동체 정신의 실천에 직접 참여하고 있었어요. 함께 일을 하며 현지인들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눈보라 속에서 일상적인 루틴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들려주셨어요. 모든 시민의 도움이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는데 꼭 필요하다는 그들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어요. 삽질을 하며 저는 베를린의 엄격하고 차가운 효율성,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고립된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여기 서울에서는 모든 작은 배려가 우리 모두가 함께라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주었어요. 손은 추위에 얼어붙었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서울의 접근 방식에 대한 제 감탄은 더욱 깊어졌어요. 어쩐지 시간이 천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기도 했어요. 결국 버스가 도착했어요. 무거운 눈 속에서도 헌신적인 분들의 노력 덕분에 버스는 거의 정시에 운행되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삽을 들고 버스에 올라 창가 쪽 자리에 앉았어요.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창밖으로 눈 덮인 거리를 바라보았어요. 시민들이 서로 도우며 보도 위에 길을 치우고 있는 모습, 각자의 얼굴에 비친 끈기와 친절, 그리고 단합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자부심과 희망, 그리고 깊은 유대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눈보라는 단지 기차와 버스를 정시에 운행시키는 것을 넘어서 함께 의지하며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버스 안에서 한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분은 교통 시스템이 모든 사람을 참여시켜 위기를 극복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단지 기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사람과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라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그 말씀이 제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기술도 물론 인상적이지만 서울의 성공을 진정으로 이끈 것은 인간의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
저는 눈에 흠뻑 젖었지만 공동체의 정신으로 마음만은 따뜻했어요. 버스에서 내리며 저는 어려움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어요. 눈보라는 시스템을 시험했지만 그 시험에서 훌륭히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친절과 협력이 가장 혹독한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게 보여주었어요. 눈으로 꽉 채진 거리 위를 걸을 때마다 저는 그 공동체의 정신을 베를린의 제 일터로도 가져가고 싶다는 다짐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눈보라가 지나간 후 저는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제의 아드레날린이 아직도 제 심장을 뛰게 했지만 이제는 차분하고 안정된 리듬으로 뛰고 있었어요. 그 리듬은 희망과 결의의 리듬이었죠. 저는 다음 날 아침에도 교통통제센터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단순히 스크린이나 시간표에만 집중하지 않고 어제 눈보라 속에서 깊은 인상을 남긴 공동체 정신이 어떻게 시스템을 유지하는지 배우고 싶었어요. 센터에 도착하니 어제 뵌 익숙한 얼굴들이 반겨주셨어요. 직원들은 따뜻한 미소로 인사해 주셨고 몇몇은 어깨를 두드리며 우리가 모두 더 큰 무언가의 일부임을 인정해주는 듯 했어요. 이수진 님도 계셨는데 작은 스크린의 시민들의 피드백을 차분히 검토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녀가 전에 건네주신 노트북을 들고 다가갔고 그녀는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시며 마치 제가 이곳에 속해 있는 듯한 느낌을 주셨어요. 눈보라 후에 어떠세요? 잘 견디고 계세요? 라고 그녀께서 다정하게 물으셨어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고 저는 정말 영감을 받았어요. 어제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치면 가장 어려운 도전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녀의 부드럽고 진심 어린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울렸어요. 그날 오후 저는 분주한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눈을 치우는 현지 시민들과 함께할 기회를 가졌어요. 차가운 공기가 제 피부를 스쳤지만 공동체의 따뜻함 덕분에 마치 가족 모임에 참석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장갑을 끼고 삽을 들자 약간 서툴렀지만 동시에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육체적인 일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현지 분들은 인내심 있게 격려해 주셨어요. 한 중년의 친절한 눈빛을 가진 분께서 무거운 눈을 보다 효율적으로 옮길 수 있도록 삽의 각도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저희가 함께 일하는 동안 그분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폭설이 내릴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 마치 이웃팀처럼 거리를 치우곤 한다고 하셨어요. 그들의 대화는 유쾌하고 농담과 웃음이 가득해서 힘든 일이 오히려 축제처럼 느껴지게 했어요. 한 여성분은 마치 여름날의 따뜻함을 담은 목소리로 어려운 시기를 혼자 견뎌서는 안 된다고 어머니께서 늘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들의 단합된 마음에 깊이 공감했어요. 이는 제가 베를린에서 보았던 때로는 고립되고 숫자에만 치우친 접근 방식과는 크게 달랐어요. 함께 삽질을 하면서 저는 이 일이 단순히 눈을 치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전문적인 삶에 오랫동안 자리 잡은 의심과 경직됨을 씻어내는 과정처럼 느껴졌어요. 베를린에서 보고 들었던 차가운 보고서와 끝없는 데이터에 둘러싸여 인간미가 사라진 긴 밤들이 떠올랐어요. 그러나 이곳에서는 주위 사람들의 얼굴이 결연한 의지와 희망, 그리고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배려로 빛나고 있었어요. 제 팔이 힘들어 아프더라도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중 형형색색의 목도리와 모자를 쓴 아이들이 한 무리 달려와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아이들은 웃으며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눈송이 몇 줌을 모아 깔끔한 눈더미를 만들려고 도왔어요. 그들의 장난스러운 에너지가 무거운 작업에 가벼움을 불어넣어 주었고 어른들조차도 함께 웃음을 터뜨리게 만들었어요. 저는 잠시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함께 작은 눈사람을 만들며 손 위로 내려오는 눈을 느꼈어요. 그 단순한 놀이가 공동체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을 상기시켜 주었고 이는 제가 베를린에서 경험했던 구조적이고 다소 비인격적인 일상에서는 느끼기 어려웠던 감정이었어요. 몇 시간 동안 함께 일한 후 거리는 서서히 정리되었고 버스 정류장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무거운 눈 속에서도 밝은 헤드라이트를 가진 버스들이 자녀 눈송이를 뚫고 정시에 도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 모든 모습은 마치 모든 사람이 자기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는 정교한 춤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이 놀라운 팀워크를 직접 목격하고 참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그날 저녁, 다시 교통통제센터로 돌아와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노트북에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수진님께서 다가와 주시며 모든 시민의 작은 친절이 어떻게 전체 그림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녀께서는 기술이 필수적이긴 결국 시스템을 움직이는 진짜 원동력은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는 항상 귀 기울이려고 노력합니다. 라며 시민들의 메시지가 흘러나오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모든 의견과 제안은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그녀의 말씀이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저는 베를린에서 이사회실에서 내려진 결정들이 때로는 통근자들의 실제 삶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경험이 떠올랐어요. 그러나 이곳 서울에서는 현대기술과 진심 어린 공동체 정신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모습을 보았고 그것이 도시의 회복력과 효율성의 비결임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노트북에 가득 찬 메모와 스케치들을 안고 센터를 떠나면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한 마음을 느꼈어요. 첨단 시스템뿐 아니라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인간적인 연결고리에 깊은 영감을 받았어요. 사람들 서로가 배려할 때 혹독한 눈보라도 단합과 힘의 축제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저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서울의 고요하고 깨끗한 거리를 걸으며 앞으로의 제 길에 대한 새로운 사명을 품었어요. 그날 저는 진정한 발전이란 단순히 기술이나 엄격한 시간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교훈을 평생 간직하며 이 따뜻한 공동체 정신의 한 조각이라도 베를린의 제1터에 되살리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가벼워지고 한숨 한숨마다 더 나은 그리고 더욱 연결된 미래의 약속이 담긴 듯 했어요. 서울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감정들이 소용돌이 쳤어요. 교통통제센터에 있는 큰 디지털 지도 앞에 마지막으로 서서 움직이는 버스와 기차, 빛나는 거리, 그리고 이 도시의 활기찬 삶을 바라보았어요. 깜빡이는 불빛 하나하나, 스크린에서 들리는 삐소리마다 제게 지금까지의 놀라운 여정을 떠올리게 해주었어요. 그 여정은 제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처음 서울에 왔을 때는 약간의 회의감이 있었어요. 그들의 첨단 시스템이 단지 또 다른 방식의 업무 처리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동안 이 도시가 보여준 첨단 기술과 깊은 공동체 정신을 직접 경험하면서 제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저는 이제 영감을 받고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새로운 비전을 품고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어요. 기계의 효율성만으로는 지금 제가 감탄하는 따뜻하고 배려 깊은 사회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통제센터에서 처음 이수진님을 만났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녀의 부드러운 인도와 모든 시민에 대한 진심 어린 배려 덕분에 새로운 사고방식을 알게 되었죠. 그녀께서 기술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폰 슈탈 씨.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는 마음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한마디가 지금도 제 마음 깊은 곳에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그 말을 떠올리며 저는 이 시스템과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미팅이 끝난 후 저는 서늘한 저녁 공기 속으로 나갔어요. 서울의 도시는 수백 개의 가로등에 의해 밝혀져 있었고 각각의 불빛은 마치 약속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분주한 거리에선 부드러운 웅성거림이 들렸고 가족, 친구, 이웃들이 함께 이야기하며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었고 잠시 동안 저는 이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독일에서 자라며 강한 의무감과 정밀함을 배웠지만 동시에 질서를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다소 고립된 느낌을 받기도 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와 달리 서울은 공동체와 효율성이 나란히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제게 보여주었어요. 저는 도시의 활기찬 동네 중 한 곳을 걸어보기로 했어요. 거리는 현대적인 건물과 전통시장이 줄지어 있어 과거에 대한 존중과 미래에 대한 포용이 어우러진 매혹적인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어요. 걸음을 옮기며 따뜻하게 손을 흔들어 주시는 상점 주인들, 잠시 웃음을 나누는 통근자들,
그리고 기타로 잔잔한 선율을 연주하는 길거리 음악가 등 익숙한 얼굴들을 만났어요. 그때마다 저는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이 이야기에 함께하는 한 부분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 분주한 교차로에서 저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길을 건너는 모습을 잠시 멈춰서 바라보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수다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저는 독일 시절 학교에서 보냈던 일상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일상이 규칙과 훈련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지금의 자발적인 기쁨을 느낄 여유가 별로 없었죠. 그러자 문득 강한 결심이 밀려왔어요. 저는 그 정신을 제 일에 다시 불어넣어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비인격적인 시스템을 좀 더 생동감 있고 배려 깊은 것으로 바꾸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역 근처의 아늑한 작은 카페에 앉아 제 경험들을 되돌아보았어요. 간 내려진 커피의 향과 현지인들의 부드러운 대화 소리가 베를린의 냉정한 이사회실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어요. 저는 노트북에 오늘 제가 보고 느낀 장면들눈 보라 속에서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 현지인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그리고 이수진 님이 공유해 주신 비전 있는 아이디어들을 차곡차곡 적어 내려갔어요. 마치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기술과 인간이 손잡고 나아가는 새로운 미래로 가는 발걸음처럼 느껴졌어요. 또 눈보라 때 도와주셨던 박진우 씨와의 대화도 기억에 남아요. 한국에서는 라고 그분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죠. 모든 작은 친절한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아무도 진정으로 혼자 있지 않아요. 그 말씀이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그동안 베를린에서 제가 경험했던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과는 정반대의 메시지였어요. 저는 이 깨달음을 고국의 동료들에게도 꼭 전하고 싶었어요. 시스템의 성공은 단지 시간 엄수와 효율성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거든요.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저는 조용하고 부드럽게 불이 켜진 거리를 따라 호텔로 걸어갔어요. 시원한 밤 공기 속에 오늘 하루의 이야기가 속삭이는 듯했고 저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어요. 진심으로 배려하는 공동체를 목격할 수 있었고 제게 인생의 지혜를 나눠주신 분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새롭게 움트기 시작한 비전에 감사했어요. 이번 여정은 단순한 업무 여행을 넘어서 제 영혼 자체를 변화시키는 경험이었음을 깨달았어요. 밤이 깊어가기 전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어요. 고대의 탑과 현대적인 고층 건물이 어우러진 풍경은 제가 감탄한 조화를 상징하는 듯 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조용히 다짐했어요. 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뿐 아니라 이곳에서 배운 따뜻한 공동체 정신을 가득 담아 베를린으로 돌아가리라. 라고요. 그날 밤 잠에 들면서 저는 압도적인 희망과 사명의식을 느꼈어요. 서울에서의 경험과 교훈들이 앞으로 오랫동안 제 길을 밝혀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기술과 인간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나아갈 미래를 향해 제 발걸음이 계속될 거라는 확신과 함께 말이에요.